사과도 거부하고 있는 김문경 혁신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문경 혁신위원장 왜 이러시는 걸까요? 노인 비하, 어르신들 비하 논란. 거기에 이어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혁신위원장이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았는데 마지막 임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했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무리하는 게 치욕스러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아니 정권 바뀌고 사표 내지 그랬냐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혁신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어르신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르신 비하 발언 논란으로 어르신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본인의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스럽다,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꺼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르다 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바르지 않은 발언들이 혁신위원장 입에서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좀 충격스러운데요. 예. 일단은 어제 이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노인 비하 내지는 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 뭐 이런 거지만 저는 더 서글픈 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어려울 때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뭐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고 저도 늘 그래요. 예.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봤고 많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는데 그분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노력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분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이만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사실은 저희보다 아니면 우리 지금 막 잘하는 친구들보다 그분들의 노력이 그분들의 지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서 굉장히 서글펐는데 그래서 뭐 여명이 어떻게 됐니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도 않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아니고 윤석열 밑에서 내가 부위원장한 게 치욕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만두지 애초에. 여태 올 3월까지 임기 다 하고 나서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느냐. 임기를 풀로 채우셨어요? 다 채웠어요. 금년 3월까지 아무 소리 없이 묵묵부답이. 아마 그 안에서도 당신 같은 양반은 현 정부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뭐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봐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 임기 마치시고 이제 나와서 무슨 치욕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그걸 다 무시하면서 윤석열이라는 표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몰상식적인 인격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과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걸 바꿀 건가 여기 가는데 저는 앞으로 당분간 할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 혁신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덮어보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혁신위가 처음에 생긴 거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막 의결을 한 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막 하니까 그냥 뚝딱 해갖고 혁신위 띄운다고 해서 어느 날 의원들이 다 동의하지도 않는데 김문경이라는 장관이 혁신위원장 되고 혁신위원들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뭐 죄송해요. 다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막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들 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약간의 그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리스크가 막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들을 좀 잠재우고 내가 영원한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돼서 혁신이가 마감될 때까지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많이 뉴스를 내가 다 오롯이 감당하겠다는 예. 충실한 호위무사, 충실한 대체제의 역할을 할 거라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뭘 상식적이고 뭘 인격적이고 하는 인식 배경에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오랫동안 시끄럽게 정치권을 달굴 거다.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하고 말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몰상식하고 뭘 인격적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예의 없다라는 논란이 많아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의 없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뭐 옆집 친구도 아니잖아요.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직함이잖아요. 그것이 예의이고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예우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라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의 없다. 이런 논란 나와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글쎄 뭐 그걸 떠나가지고 김은경 위원장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네. 학번은 같아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아, 다리도 짧은데 이제 내 미래도 짧구나. 이걸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아니, 왜냐하면 미래 짧은 거랑 본인 다리 짧은 걸 엮으세요. 그 산 날이 예.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산 날의 절반 정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서글프다. 아, 마음이 쓸쓸해졌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은경 위원장은 뭐 이제 김은경 위원장도 미래가 짧은 거죠. 저랑 비슷하니까. 예. 그런데 생각도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고 짧은 건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김영주 선배님 저보다 몇 년 위시지만 먼저 가면 형님이잖아요, 천당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제 박정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투표권이라고 하는 건 지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이 많은 사람은 의결권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분권이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1931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태어나셨을 때 일제시대였어요. 15살에 해방됐고 그때 막 대동아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살 때 6.25가 터져가지고 죽을 뻔 살 뻔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까지 진짜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광화문에서 100km만 위로 가면 북한이에요. 100km도 필요 없어요. 한 5, 60km만 위로 가도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게 접니까? 아니면 김진 앵커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보다도 우리 아이들 이제 20대 아이들인데 걔네들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촌 이런 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분권이 훨씬 많은데 그런 지분권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권을 배로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김은경 위원장이나 이어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은 청년들한테 투표권 많이 주자,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왕이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들 2표 주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 1표 주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민주당 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한 얄팍한 생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마음 놓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계층 간에 불화를 우리 정치권이 좀 잘 화합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세대 간에 더 갈라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과 비판이 뜨겁습니다.